HNBC 뉴스 투데이입니다. KT와 KT링커스의 수직적인 관계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인 공중전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태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더 취재를 해보니 KT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일부 시설은 아예 청소조차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직원들의 업무마저 마음대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KT링커스 지사의 청소 용역 자료입니다. 해당 지사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내역이 나와 있는데 청소 주기를 명시하는 빈칸에 청소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따르면 지사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600개 중 40% 이상이 이 같은 청소무 시설인데 이는 청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KT링커스의 또 다른 직원 역시 전국이 똑같은 실정이라며 아파트나 이면도로, 군부대 등에 설치된 공중전화는 아예 청소 대상 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이 가는 걸음에 뭐 빗자루질 하고 걸레질 하고 이렇게 하라.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러고도 경영이 흑자를 보이지 않자 몇 년 전부터는 인력을 빼돌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전기차도 해야 되고 또 물류도 해야 되고 휴대폰 고치는 거 이런 거 심지어는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커피까지 팔았죠. 하루아침에 새로운 업무에 종사하게 된 직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고용 안정을 내세우는 회사에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는 KT로부터 받은 공중전화 운영비에서 빠져나가 내부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공연합 유지 보수 비용으로 받아온 돈은 그 외의 용도로 사용은 불가하게 맞잖아요, 그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통째로 회계상 묶어놓고 여기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공중전화 운영으로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 건지,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을 확인해보기 위해 KT링커스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본사인 KT는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매출하고 인력 이주보수 비용 같은 것은 기업 비밀이라 제가 좀 밝힐 수 없거든요. 저희가 좀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라 여기다 밝힌 적이 없고요. 대신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KT의 보편적 역무 사업비 사용 내역과 인력 현황을 문의했지만 사기업의 영업장부는 공개를 강요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회계 내역조차 국민들에게 비공개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중전화 사업. 영리기업에게 투명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임할 게 아니라 공공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사는 섬, 애돔마을을 아십니까? 유기동물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 구조단체를 중심으로 고양이와 주민들이 상생하는 고양이섬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외나루도에서 배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섬, 애도. 섬에 도착하자마자 고양이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당산제 때 개가 짖으면 부정을 탄다는 이유로 개를 키우지 않는 이 섬에 주민들이 고양이를 몇 마리씩 데려온 것이 벌써 40여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물구조단체가 아예 섬 전체를 고양이 섬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개체 수를 조정해 주민들과 고양이가 행복하게 상생하는 섬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고양이 섬 프로젝트는 동물구조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면서 시작됐습니다. 주민과 고양이와의 유대감이 높아지면서 섬을 고양이 섬으로 만들어 관광 자원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애묘가들이 네트워크 연결돼서 사료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고양이 섬 프로젝트란 게 나름대로 육지에서 또는 동물연대팀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양이 섬 프로젝트에 대해 주민 모두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교감이 있어야지 고양이하고. 그런데 길고양이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되죠.
주민들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고양이도 그냥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냥 밥만 준 것뿐이에요. 섬 전체에 수백 년 된 원신 안대림이 우거져 있어 고양이 개체수 조절도 필요합니다. 상록 활엽수 종들 거의 대부분은 새가 열매를 먹어서 이제 이렇게 산포를 시키는 형태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록 활엽수림이 형성되는 숲인데, 고양이에 대한 조절자가 없는 상태에서 섬에 고양이가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사냥하는 종 중에 하나가 또 조류예요. 버려지는 고양이가 많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고양이와 함께 해온 애도 마을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딛고 진정한 고양이 섬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현복 광양시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어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권 시장과 정 시장의 복당을 최종 승인하고 이들의 당원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과 정 시장은 각각 2018년과 2010년에 탈당했으며 지난 1월 복당 심사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순천시 조성을 위해 여성 친화 시민 참여단이 출범됐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여성과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 친화 시민 참여단 출범식을 갖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여성 시민 참여단은 지역 30에서 50대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54명을 선발했으며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지역 채널도 유튜브 1억 뷰 시대에 돌입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지역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매주 우리 지역의 따끈한 영상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민 유튜브 이슈 박광수 기자입니다. 전남로 피크 뉴스 시작합니다. 집권 여당 소속 원외 후보가 야당인 현역 의원에 내미는 도전의 장이 될 것이다. 지지율 높은 민주당과 현역 조직력으로 맞서는 야당 간의 뜨거운 한판이다.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을 전망하는 뜨거운 담론의 장이 유튜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 구성진 입담들이 흥미를 돋웁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그 자기가 죽었을 때 국회의장상으로 죽는 게 로망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평생 자기가 임종을 다하는 순간까지 금배지를 달고 싶은 게 국회의원들의 욕망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지역 곳곳의 봄꽃 축제들도 드론 영상으로 유튜브에 생중계되며 현장의 생생함을 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시는 거는 한 3km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고 화개장터까지 한 20km가 벚꽃길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20km요. 예. 결정을 맞은 순천만 국가정원의 봄꽃 축제도 드론을 통해 화려한 영상들이 전달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호수인 줄 알았더니 호수정원이라고, 이것도 또 하나의 정원이라고. 네, 그래서 순천만 국가정원의 랜드마크예요. 교양도 예능도 아닌 독특한 형식으로 다양한 체험 현장을 보여주는 콘텐츠 둘이 합쳐 200km. PD가 직접 차량 라이트 수리법을 배우는 과정을 담은 최근 에피소드는 조회수가 12만 회에 이르는 히트를 쳤습니다. 그냥 복원이 될 거라고는 기대는 하잖아. 근데 이렇게 진짜 새 것처럼 될 줄 몰랐어. 와우! 6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그 출발을 알리는 장장 3시간여의 개막 공연도 유튜브로 생중계돼 수백 명의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도의 지원을 받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20개 참여 기업들의 총 매출액과 수출이 1,400억 원과 2,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씩 늘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참여 기업들의 고용 인원도 지난해 말 기준 579명으로 2016년 말보다 15%가 증가해 도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도 중소기업 20개사를 신규 선정해 연구개발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2024년까지 도내 100개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 창업자 육성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돼 원도시 밀원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며 교육과 면접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특히 이번 지원 사업 과정에서 지역 은퇴자와 창업자들을 연결시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부실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역 대학들이 생존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과 폐지, 통폐합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활로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초당대학교는 올 들어 3개 학과를 폐지했습니다. 이 대학은 지난 4년 동안 24개 학과를 18개로 통폐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학과 학생과 교수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과 폐지와 통폐합에 따른 신입생 정원을 경쟁력이 높은 학과에 집중해 사회 추세와 학생 수요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특성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항공, 조리, 공공 서비스 등 초당대가 경쟁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서 학생들이 초당대를 올 수 있도록. 목포과학대도 세안대 총장이 겸임하면서 일부 학과를 폐지했으며 영암의 동아보건대도 학교 이름까지 바꾸면서 강도 높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 사립대학의 학과 폐지와 구조조정, 통폐합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내년도 대입 전국 고3 학생은 올해보다 6만 명이 넘게 줄고 2021학년도는 5만 3천여 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인구 등 모든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보다 지역 대학의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나선 지방대의 경쟁력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대학이 커 나가려면 결국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을 갖다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을 정부에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이 인재를 키우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 대학의 소멸은 지방 소멸을 더욱 앞당기고 중앙에도 장래 큰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대학이 지방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다음 달 1일 노동절 휴무를 맞아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원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22곳의 지자체 가운데 순천시만 노동절을 휴무일로 지정했지만 공무원 절반가량이 출근할 예정이며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다른 날에 맞춰 대체 휴무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먹는 물 측정 분석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19년 먹는 물 분야 측정 분석 숙련도 시험 4개 분야에서 만족을, 기관 평가 분야에서 적합을 받아 공인 시험 기관으로서 최고의 시험 검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유해 영양 유기물질 등 전 항목에서 평가 기준 최고점인 100점을 획득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먹는 물 측정 분석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민관군 재해신속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취약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재구호물자 사전 확보 등 선제적인 예방, 군안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전략 구상을 위한 워크숍이 어제 개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경상남도와 여수시, 동서포럼 등과 함께 기후변화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22년 28차 당사국 총회 COP28의 유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COP28의 유치 관련 기관 단체, 유치 TF 등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장도 마련됐습니다. 는 주말 아침입니다. 이 시각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모처럼 만에 파란 하늘 아래 봄 햇살도 내리쬐고 있고요. 현재 서울의 가시거리는 20km 가까이 시원하게 트여져 있습니다. 단 날은 더 차가워졌는데요. 밤새 서리가 관측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찬 공기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은 영하 1도, 서울은 4.1도로 어제보다도 낮게 시작을 했는데요. 주말 내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만큼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공기질도 온종일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내일은 다시 하늘에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낮 동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남해안 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그 밖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밤새 내린 비 때문에 대기가 습해져서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이 안개도 낮이 되면서 서서히 옅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5도, 대전은 5.8도, 대구 7도로 어제보다도 낮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8도, 춘천과 광주가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